도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53년 동안 단 한 번도 흑자였던 적 없는 나라가 처음으로 일본에게 흑자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일본 무역 수지 이야기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대일본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K-뷰티 확산이 그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경제산업성의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48시간 안에 대한 무역구조 재평가 보고서를 올리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켄지 사토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에서 25년째 심의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무역 구조를 분석하고 일본의 정책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25년 동안 저는 한 가지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에서 구조적으로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반세기 넘게 한국에 소재와 부품을 공급해온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구조 위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늘 우리 없이는 완성품을 만들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완제품 수출에서 앞서갈 수는 있어도 그 뿌리에 있는 소재 산업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의존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2015년 저는 한일 소재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직접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책으로 경제산업성 내부 표창을 받았고 이후 대한 무역 정책 논의에서 제 발언이 상당한 무게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무역 구조의 우일한 최종 완제품이 아니라 그 뿌리를 쥔 소재 산업에서 나온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원칙이 오늘 이 회의실까지 저를 데려왔습니다. 2026년 6월 어느 아침 제 책상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무역 통계 속보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대일본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대일 무역 수지 흑자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일 무역 수지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아니 양국 수교 이래 단 한 번도 흑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은 늘 우리에게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흐름이 처음으로 뒤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갖는 무게를 가늠하며 한동안 화면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경제산업성 대신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 흐름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전환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48시간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5년 경력에서 가장 무거운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소부장 우위라 믿어온 일본의 지위를 이제 정면으로 검증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반세기 넘게 당연하게 여겨온 무역 구조 자체를 다시 봐야 하는 민감한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가색히 경제산업성 청사로 향했습니다. 아침 장맛비가 막 그친 뒤라 도로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붐볐습니다. 12층 회의실 문을 열자 진한 녹차 냄새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도쿄타워가 흐린 하늘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낡은 서류철 하나가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서류철의 주인이 히로시 다케다였습니다. 무역관리부 원로국장 65세였습니다. 백발에 늘 짙은 감색 정장을 입은 그는 2019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발표 당시 브리핑 자료 원본을 서류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 옆에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로린 폴리미드가 적힌 규제 카드를 함께 지니고 다녔습니다. 다케다는 회의 때마다 그 두 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토, 다케다가 서류철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다케다가 규제 카드를 손끝으로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소재를 쥐고 있는 한 한국은 절대 우리에게 흑자를 낼 수 없습니다. 이건 통계상의 일시적 착시일 뿐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겁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유키 나카무라가 들어왔습니다. 경제산업성 한국경제분석관이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의관님, 결론 내리시기 전에 먼저 보셔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다케다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서류철을 다시 펼쳤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48시간 뒤, 저는 25년 경력에서 단 한 번도 쓴 적 없는 문장을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소재 3가지를 끊으면 그 나라가 무너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그 나라는 우리에게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문장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동안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써왔지만 이런 문장을 쓰게 될 줄은 그날 아침까지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닥해다가 2019년 브리핑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 낡은 서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년 전에 이 결정이 오늘 이 보고서의 결론을 정말 대신할 수 있을까? 유키가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닥해다가 규제 카드를 다시 매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숫자 하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건 반세기의 구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타워 위로 장맛비 그친 뒤에 습한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닥해다가 넥타이를 고쳐매며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닥해다가 손가락을 하나 폈습니다. 소부장 우위입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는 여전히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이 완제품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는 결국 우리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의 소부장 산업이 세계적으로 강력하다는 건 실제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녹차잔을 손에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닥해다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소부장 우위라는 말은 지난 25년간 제가 회의 때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온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위라는 것이 오늘의 무역 수지 반전과 정확히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저는 그때까지 깊이 따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닥해다가 손가락을 하나 더 폈습니다. 구조적 의존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자체가 우리 소재 없이는 가동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이 구조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말도 사실이었습니다. 한일 반도체 공급망이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닥해다가 서류철을 다시 만지작거리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우리 소재 없이는 단 하루도 라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관계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일 공급망의 긴밀함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닥해다가 서류철을 탁 눌렀습니다. 일시적 현상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잠깐 오르면서 생긴 착시일 뿐입니다. 가격이 정상화되면 무역 수지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겁니다. 닥해다가 시계를 흘끗 봤습니다. 오전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사토, 25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세기 동안 이 무역 구조를 지켜온 나라입니다. 몇 달 흑자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그 구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의 제 확신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3가지 논리를 들으며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소부장 우위, 구조적 의존, 일시적 현상. 25년 동안 제가 해온 생각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저도 같은 말을 회의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인지 그 논리가 완결된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유키가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려다 멈췄습니다. 그녀는 다케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인데도 이 회의실에서 그녀는 늘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의 손끝이 노트북 트랙패드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다케다 국장님.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3가지, 소부장 우위, 구조적 의존, 일시적 현상. 전부 25년 동안 제가 해온 말입니다. 그런데 유키가 열려는 화면에 그 3가지가 반박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케다가 서류철을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반박될 게 없습니다. 역사가 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들어봅시다. 다케다 옆에 앉아있던 신입 애널리스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도쿄대를 갓 졸업한 신입인 듯했습니다.
감색 재킷에 안경을 쓴 그는 다케다를 바라보지 않고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말을 할 것이라는 걸 저는 25년 경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키를 바라봤습니다. 유키, 방금 다케다 국장이 한 3가지 주장 중 하나라도 자신 있게 반박할 수 있습니까? 유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세고 있었습니다. 3초, 4초, 5초.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가지 전부입니다. 심의관님. 회의실 공기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다케다가 서류철에서 손을 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유키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다케다가 서류철에서 손을 뗐습니다. 완전히 떼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류철 근처에 손가락을 얹은 채였습니다. 저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다케다의 논리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바뀌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타워 위로 습한 햇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다케다의 논리가 맞는다면 이 보고서는 쉽게 쓸 수 있었습니다. 소부장, 우위, 구조적 의존, 일시적 현상. 대신실에 올리기 좋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키가 열려는 화면이 그 결론을 흔들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예감을 애써 누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오전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숫자가 있습니다. 유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저는 그 말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번 무역 수지 반전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이 보고서의 결론이 어디로 향할지를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5년 경력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이었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유키가 화면을 열었습니다. 일시적 반등론부터 보겠습니다. 시계가 오전 9시 반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타워 위로 습한 햇살이 조금씩 회의실 안까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녹차잔에서 김이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무역 통계 자료가 떴습니다. 다케다 국장님, 대일본 수출이 몇 개월 연속 증가했는지 아십니까? 다케다가 서류철을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정확한 개월 수까지는 모릅니다. 유키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4개월 연속입니다. 반도체 가격 하나로 만들어진 한 달짜리 반짝 현상이 아닙니다. 다케다가 말했습니다. 4개월도 반도체 사이클 안에서는 짧은 구간 아닙니까? 유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다케다 국장님, 이 4개월 동안 증가한 품목이 반도체 하나뿐이었는지 아십니까? 다케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유키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화장품과 소비재도 함께 늘었습니다. K뷰티 확산이 반도체와 별개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케다가 품목별표를 손끝으로 훑으며 물었습니다. 화장품 수출 증가가 반도체 호황과 무관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유키가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산업의 소비자층과 유통구조는 명확히 다릅니다. 반도체는 기업 간 거래, 화장품은 개인 소비자 대상입니다. 이렇게 다른 시장에서 동시에 상승세가 나타난다는 건 단일 요인의 착시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케다가 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아까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다케다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카운트했습니다. 1초, 2초, 3초. 다케다가 3초 이상 침묵하는 건 이 회의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화장품 수출이 반도체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을 텐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아까의 확신이 조금 빠져 있었습니다. 유키가 계속했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규모는 반도체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산업이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단일 품목의 착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일시적 반등이라면 한 품목, 한두 달의 반짝 현상이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산업이 넉 달 동안 함께 상승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처음으로 다케다의 논리에서 빠진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무역 데이터를 검토해온 감각으로도 서로 다른 두 산업이 이렇게 나란히 움직이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1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키가 말했습니다. 일시적 반등론은 반박됐습니다. 반도체와 소비재가 함께 4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케다가 서류철에서 손을 댔습니다. 조용히 세게 누르지 않고 저는 그 동작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처음 있는 변화였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구석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 모델로 다시 돌려봤는데 서로 다른 산업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넉 달을 움직이는 게 우연일 확률은 매우 낮게 나옵니다. 다케다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날카롭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2라운드입니다. 유키가 말했습니다. 소부장 의존 불변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케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무역 수지가 잠깐 개선됐다 해도 한국의 소부장 대일 의존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유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의존 구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케다 국장님, 한국의 대일본 수출 비중이 지난 30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 아십니까? 다케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릅니다. 유키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1996년 12.2%에서 2026년 3%대까지 53년 만에 11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건 의존이 아니라 자립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케다가 그래프를 손끝으로 짚으며 물었습니다. 이 비중 감소가 단순히 다른 시장이 커진 결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키가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불화수소, 국산화율이 2019년 이전 대비 크게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커진 것과 별개로 실제로 대체 공급망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케다가 잠시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출 비중 감소가 곧 자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케다가 시도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유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습니다. 비중 감소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감소가 수입선 다변화와 소재 국산화 동시 진행과 함께 나타났다면 이건 의존이 줄어드는 구조적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대비가 핵심을 찌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존이 그대로라면 수출 비중은 큰 변화 없이 유지돼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53년에 걸쳐 꾸준히 그것도 11분의 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숫자를 보겠습니다. 유키가 말했습니다. 이 감소 추세가 최근 들어 가속화됐는지도 확인하시겠습니까? 다케다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세고 있었습니다. 4초, 5초. 2019년 이후 감소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유키가 말했습니다. 다케다 국장님,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신입 애널리스트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참고한 소재 국산화 통계를 다시 봤는데 2019년 규제 발표 이후 오히려 한국의 관련 예산 투입과 국산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규제가 시작된 바로 그 시점부터 감소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다케다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은 그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케다의 손이 서류철 위에서 멈췄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타워 위로 아침이 완전히 밝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숫자들이 설명 가능한 착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케다가 지니고 다니는 2019년 브리핑 자료가 이제 낡은 종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료가 틀렸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7년 전의 결정이 오늘의 숫자를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2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일시적 반등론은 반박됐습니다. 반도체와 소비재 동시 상승입니다. 소부장 의존 불변론도 흔들립니다. 53년간 11분의 1로 줄어든 수출 비중이 그 증거입니다. 다케다, 아직 반박할 논리가 있습니까? 다케다가 서류철을 다시 매만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아까보다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습니다. 2019년 규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라운드에서 보겠습니다. 저는 복도로 잠깐 나왔습니다. 유키가 녹차 두 잔을 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도쿄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출근길 인파가 가스미 가세키 역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심의관님, 다케다 국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그런데 아직 2019년 규제 논리가 남아있어. 규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 논리. 유키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3라운드에 준비돼 있습니다. 저는 도쿄의 흐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케다가 자리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철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유키가 말했습니다. 2019년 규제의 실효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케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세 가지 소재에 대한 수출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조일 수 있습니다. 유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수출 관리 체계 자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케다 국장님, 그 규제 이후 한국의 해당 소재 국산화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다케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릅니다. 유키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불화수소 국산화율이 2019년 이전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조인다고 해서 예전처럼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케다가 국산화율 그래프를 손끝으로 짚으며 물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와 폴리미드도 같은 추세입니까? 유키가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세 가지 소재 모두 국산화율이 상승했습니다.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방향은 동일합니다. 2019년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대체 공급망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케다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직접 설계했던 규제가 만들어낸 결과가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국산화율이 올랐다고 완전히 대체된 건 아닙니다. 다케다가 시도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유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습니다. 완전 대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규제라는 무기의 힘은 상대가 얼마나 취약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취약성이 줄어들면 같은 규제라도 그 위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규제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제가 겨냥한 상대의 취약성이 줄어들었다면 규제의 실질적 위력도 함께 줄어든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처음으로 다케다의 논리에서 빠진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규제 실효성론도 흔들립니다. 국산화율 상승이 그 증거입니다. 다케다, 아직 남은 게 있습니까? 다케다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셌습니다. 5초, 10초.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처음으로 방어적인 논리였습니다. 4라운드입니다. 유키가 말했습니다. 향후 전망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 새 표가 떴습니다. 다케다 국장님, 지금 일본의 AI와 클라우드 투자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케다가 계산을 시도하다 멈췄습니다. 저도 암산으로 따라가다 멈췄습니다. 투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의 핵심 병목이 서버용 반도체 조달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 반도체를 한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AI 인프라를 키울수록 역설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요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케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유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분기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온 투자 사이클이 갑자기 방향을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다케다가 서류철을 만지작거리며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입력했습니다. 저는 그 손끝이 아까보다 느려졌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국장님,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계산기로 무엇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다케다가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향후 한국산 서버 반도체 수입 예상 규모를 다시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케다가 화면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그 규모가 클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역설이 핵심을 찌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소재를 무기 삼아 한국을 견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AI 투자가 한국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키우며 오히려 한국에 흑자를 안겨주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25년 경력에서 한 번도 마주해본 적 없는 구도였습니다. 도미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유키가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입니다. 첫 번째, AI 투자가 계속되면 대일 무역 수지 흑자가 다음 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부장 우위라는 지위를 무기로 여겨온 프레임을 이제 상호 의존 구조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우리에 대한 무역 전략 전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케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 번째는 없습니까? 유키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결과를 패배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진짜 협력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그 선택에 따라 그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케다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동의의 끄덕임이었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이건 단순히 무역 수지 하나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부장 강국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정해왔는지 그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다케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타워가 완전히 밝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처음으로 그의 시선이 서류철이 아니라 창밖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유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다케다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뭡니까? 유키가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쿄의 흐린 하늘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25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소부장 우위라 믿어온 그 자부심이 정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였는가?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지난 25년을 되짚어봤습니다. 일본의 소재 산업을 자랑스러워하는 동안 저는 늘 한국을 우리 없이는 완성품을 만들지 못하는 나라로만 봐왔습니다. 같은 무대에서 함께 공급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상대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의실에서 그 생각 자체가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키가 노트북을 잠시 덮었습니다. 화면 대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심의관님, 다케다 국장님, 숫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 이야기를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떨림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 이 회의실에서 그녀가 자기 이야기를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불화수소 생산업체 엔지니어셨습니다. 유키가 말했습니다. 2019년 정부의 수출 규제 브리핑에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 발표 며칠 뒤 오랫동안 거래해온 한국협력사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다케다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류철을 쥔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브리핑 자리에서 오히려 마음이 편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유키가 계속했습니다. 기술자로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들에게 갑자기 문을 닫아야 한다는 사실이 내키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었고 회사의 결정이었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동료들과 자축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아버지는 혼자 착잡한 마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담당자는 아버지와 10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사이였습니다. 유키가 계속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기술 협의를 하고 가끔은 개인적으로 식사도 함께하는 사이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에서 그 담당자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통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유키가 말했습니다. 그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희도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 담담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유키가 말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목소리였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 속에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그 담당자를 다시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회의실 안에 낮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케다의 손가락이 서류철 표면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였습니다. 유키가 말했습니다.
국제학회에서 아버지는 우연히 그 담당자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 담당자는 아버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국산화 프로젝트 총괄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전화, 저한테는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명함을 받아 든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다고 유키가 덧붙였습니다. 그 담당자는 웃으며 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다음 세션이 있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학회장을 나와 한참을 혼자 걸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그 2019년의 전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유키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처음 봤다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케다의 2019년 브리핑 자료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지니고 다니던 그 서류가 이 순간 완전히 다른 무게로 놓여 있었습니다. 다케다 국장님. 유키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으면 상대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문 닫힌 자리에서 그들은 자기 문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규제를 여전히 유효한 무기로만 기억해온 것 같습니다. 다케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유키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유키오 나카무라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다케다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그 브리핑, 제가 직접 진행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엔지니어분들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런 전화가 오갔다는 건 오늘 처음 듣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케다가 서류철을 손에서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 없이도 유키의 이야기가 그날 회의실에서 가장 무거운 자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타워 위의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소부장 우위를 우리가 쥔 무기로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휘둘렀던 자리에서 상대가 담담하게 새로운 문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유키의 이야기가 그 사실을 조용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는 행위가 늘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상대에게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다케다 국장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시적 반등론 반박됐습니다. 반도체와 소비재 동시 상승입니다. 소부장 의존 불변론도 흔들립니다. 53년간 11분의 1로 줄어든 수출 비중입니다. 규제 실효성론도 국산화율 상승 앞에서 흔들립니다. AI 시대 역설적 상호의존 구조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숫자들 뒤에 담담했던 그 전화 한 통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반박할 게 있습니까? 다케다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처리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25년 직위 후배의 이야기 앞에서 자신이 직접 설계했던 규제의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다케다가 2분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류 처리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쿄타워의 정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멀리 도쿄역 방향으로 오가는 인파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유키도 기다렸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침묵을 먼저 깨서는 안 됐습니다. 다케다 스스로 깨야 했습니다. 25년, 아니 경제산업성에서 쌓아온 경력까지 합치면 그 이상 쌓아온 논리가 무너지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결론에 도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다케다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따로 쓰겠습니다. 이건 일시적 반등이 아닙니다. 구조적 전환입니다.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다케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회의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케다가 천천히 2019년 브리핑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서류 모서리가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류 가방 속에서 접혔다 펴지기를 반복한 흔적이었습니다. 그가 손끝으로 서류 위 3가지 소재 이름을 천천히 쓸어봤습니다. 사토.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와 달랐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 흐름을 일시적이라고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오랫동안 지켜온 프레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나온 숫자들이 그리고 유키의 이야기가 그 프레임을 더는 쓰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쿄타워의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케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25년 동안 이 회의실에서 그가 창가로 먼저 걸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늘 자리에 앉아 상대를 바라보는 쪽이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서류를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지니고 다녔습니다. 다케다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급소를 쥐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 급소라는 것이 영원한 무기가 아니라 상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담담한 전화 한 통 뒤에 있던 결심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다케다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25년 동안 봐온 그의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한테 늘 말씀하셨습니다. 다케다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산업의 뿌리라고. 저는 그 말을 평생 자부심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부심이 계속 갱신되지 않으면 그저 과거형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케다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배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소재를 쥔 자가 산업을 쥔다고. 그 말에 저는 평생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키의 아버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소재를 쥔다는 것도 결국 상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린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그저 쥐고 있다는 사실에만 안주했는지도 모릅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보고서 결론을 열었습니다.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대한 무역구조 재평가, 원인 분석 및 대응 전략. 첫 줄 결론을 썼습니다. 이번 대일 무역수지흑자 전환은 일시적 가격 변동이 아닌 반도체 소비재, 동반 성장과 소재 국산화 진전에 따른 구조적 결과임. 2019년 수출 규제 이후 오히려 국산화가 가속화된 역설적 결과 확인됨. 대한 무역 전략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 타이핑을 멈추고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써왔지만 오늘처럼 손이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소재 3가지를 끊으면 그 나라가 무너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그 나라는 우리에게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다케다가 화면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줄은 보고서 문체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도 아닙니다. 다케다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남겨두십시오. 그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유키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짧은 2마디였지만 25년 동안 함께 일한 제가 처음 듣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유키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님께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려도 될까요? 그녀가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보고서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신실 제출용 파일이 완성됐습니다. 48시간 중 아직 20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키가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거는 모습이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말씀이 없으셨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그 전화 이야기를 회의에서 꺼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다케다가 가방을 챙기며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토, 이번 보고서 제목이 뭡니까? 저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대한무역구조 재평가. 우리의 선택. 다케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2019년 브리핑 자료는 이번엔 테이블 위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서류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어쩐지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그 서류를 버리지 않고 가져간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7년 전의 결정을 부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결정을 오늘의 잣대로만 쓰지 않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다케다가 그 서류를 다시 꺼내볼 때 아마도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쿄역 인근을 걸었습니다. 25년 동안 수백 번 지나쳤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마음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라디오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대신실에 제출된 재평가 보고서 이야기가 짧게 언급됐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깐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거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쿄역 앞 광장에서 바라본 도심이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루노우치 빌딩 숲의 실루엣이 저녁 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퇴근길 인파가 역사 안으로 물결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둘기 몇 마리가 광장 위를 낮게 날았습니다. 저녁 조명이 하나둘 켜지며 광장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광장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역사 건물이 노을빛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이 일을 시작했을 때의 제 모습이 잠깐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소부장 우위가 영원한 무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믿음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좁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기는 한 번 쥐면 영원한 게 아니라 상대가 자라나는 순간 그 힘을 다시 시험받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서쪽 하늘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이 한반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유키의 아버지가 7년 전 마지막 전화를 받았던 그 나라가 저 바다 건너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2019년 그 전화 한 통이 오늘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케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토, 보고서 마지막 줄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이 서류를 다시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번엔 다르게 읽힐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서류가 오늘부터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가 그 서류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하루의 무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유키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심의관님, 아버지가 오늘 저녁 오랜만에 그 시절 사진첩을 꺼내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 담당자분과 찍은 사진도 다시 찾으셨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제 평가 보고서 하나가 한 가족의 오래된 기억을 다시 꺼내게 만들 줄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5년 경력을 돌아봤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무역 구조를 분석하고 일본의 정책 대응을 설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지표는 통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소재기업 엔지니어의 딸이 굳어있던 우리의 소부장 우위 프레임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케다가 서류철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들여다보던 모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지켜온 믿음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오늘 옆에서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뎌낸 사람이 결국 더 단단해진다는 것도 함께 봤습니다. 저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26, 갓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제산업성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선배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소재를 쥔 자가 산업을 쥔다고.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까지는요. 이제 저는 그 말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소재를 쥔다는 건 상대를 영원히 묶어두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상대가 스스로 서는 순간을 앞당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규제하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흐른 지금 한국은 반도체 호황과 K-뷰티 확산에 힘입어 53년 만에 처음으로 대일 무역 수지,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일본 수출 비중은 1996년 12.2%에서 3%대로 11분의 1이 됐지만 이는 의존의 증거가 아니라 자립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7년의 시간을 하나씩 다시 떠올렸습니다. 2019년 담담한 전화를 받던 소재기업 엔지니어의 모습과 오늘 발표된 무역수지 데이터가 제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을 채운 건 결국 사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문이 닫힌 순간에도 원망 대신 각오를 다졌던 선택과 그 각오를 실제 국산화로 증명해낸 축적,
그 두 가지가 만나 오늘의 무역 수지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광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쿄역을 돌아봤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역사 건물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며 붉은 벽돌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19년 한 통의 전화가 오갔던 그 순간이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이어졌다고. 그 사실이 우리의 자부심을 덜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채워준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소재 3가지를 끊으면 그 나라가 무너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그 나라는 우리에게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7년 동안 담담한 전화 한 통을 시작으로 스스로 문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무역 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전해 주십시오.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을 남겨주시면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